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남 지역 기초의원들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신성대학교에서 개교 20주년을 맞이해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 20일 당진시청에서 국민 체감형 통합지역 민방위 훈련의 일환으로 충무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충청남도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평택 당진항 관할권 결정에 대해 소장을 제출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이 찾아가는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JIB 뉴스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정치인들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특히 맹붕제 당진시 의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대전고등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맹붕제 당진시 의회 의원이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0일 오후 대전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맹붕제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1심 재판부보다 200만 원의 벌금을 감한 800만 원을 선고했지만 의원직 상실 금액인 100만 원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맹붕제 의원은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1일 3만 원씩 초과로 지급한 점과 운전원에게 액수 불상의 금액을 지급한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받았으며 인쇄물 800부를 교인들에게 배부한 것 역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맹붕제 의원은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를 포기하면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한편 1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던 당진시 의회 편명희 부의장은 2심 공판에서 검찰은 편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당진의 대표적인 지역대학교인 신성대학교가 개교 20주년을 맞았습니다. 학교가 떠들썩할 정도로 개교 20주년을 축하하는 열기가 뜨거웠다고 하는데요. 이외에도 신성대 이병하 이사장의 교육이념을 널리 알리자는 취지에서 태촌 문화대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지난 20일 신성대학교 태촌 아카데미홀에서 신성대학교 개교 2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과 김홍장 당진시장, 그리고 김병묵 총장과 이병하 이사장 외 500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제3회 태촌 문화대상 시상식도 진행됐습니다. 태촌 문화대상은 신성대학 설립자인 태촌 이병하 이사의 교육이념과 향토사랑 정신을 확산하려는 뜻에서 개교 10주년인 2005년에 제정해 5년마다 개교 기념일에 맞춰 학술, 예술, 문학, 교육, 체육, 지역사회 개발 부문 등에서 뛰어난 연구 및 창작 활동과 국가사회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사람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시상식 후에는 신성대에서 지식을 습득해 세계로 나가 꿈을 이루라는 뜻을 담은 교시탑 조형물 제막식도 거행됐습니다. JIB 뉴스 신지혜입니다. 지난 20일 당진시청에서 국민체감형 지역 민방위 훈련의 일환으로 충무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충무훈련은 국방부 주관의 병력, 인력, 물자 동원과 재난대비 훈련 등 전시에 대비해 종합적으로 실시되는 훈련인데요. 각 도화시에서는 유사시에 대비해 전력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고자 앞으로 이 훈련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도에 정성경 기자입니다. 충무훈련 현장. 당진시청에 무장한 테러범들이 침입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됩니다. 이에 경찰 기동대는 군부대와 함께 당진시청으로 출동해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고 테러범 소탕 작전을 실시합니다. 테러범들은 곧이어 체포되거나 사살됐고
일당 중 한 명은 추격전 끝에 출입구에 있던 기동대장의 제압으로 검거됐습니다. 하지만 테러범들이 설치한 폭발물로 건물 곳곳에 화재 및 붕괴가 있어 소방서는 화재 진압에 나섰고 시민들과 공무원들은 코를 막고 급하게 건물을 빠져나옵니다. 구조팀은 건물 내 모든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등 사상자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응급처치 및 병원 이송을 진행합니다. 이어 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 시설 복구를 위한 관계기관들의 작업이 수행됐고 재난 상황 종료에 따라 민, 관, 군, 경이 함께한 2015 충무훈련이 마무리됐습니다. 비상사태 발생 시 저희가 그 비상사태 여건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수시 훈련을 통하여 저희가 실제 상황 발생했을 때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 기반 시설의 피해 복구 대응력 점검을 위해 진행되는 충무훈련.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이번 훈련을 통해 비상사태 시 빠른 신고와 사고 대처를 위해 모두의 협조와 배려가 절실함을 일깨워 볼 수 있었습니다. JIB 뉴스 정성경입니다. 당진 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이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져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상고심에서 충남도는 현 정부의 자치권 침해와 절차 위법성 등 4가지 쟁점을 집중 부각해 대응할 방침입니다. 충청남도가 18일 중분위의 평택 당진항 관할권 결정에 관련해 이날 오후 소장을 제출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원고는 안희정 지사, 김홍장 당진시장, 복기왕 아산시장이며 태평양의 한휘수 변호사가 법률 대리인을 맡았습니다. 충남도는 자치권 침해, 헌재와 대법원에서 기존에 내린 해상 도계에 관한 선례 구속성의 원리, 절차의 위법성 등 4가지 쟁점을 부각해 법적 대응을 진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JIB 뉴스 정성경입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달 13일 당진 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을 당진과 평택으로 분할 귀속하는 것으로 결정해 당진시를 비롯한 충청권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지난 19일 중분위의 결정에 대해 무엇이 올바른 결정인지 국민들이 듣고 판단할 수 있는 토론회장이 마련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김동완 국회의원과 당진시청이 공동으로 중분위 결정 및 행정처리 문제점과 향후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허승욱 부지사, 김동완 국회의원, 김홍장 당진시장, 안병윤 행자부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해 토론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당진시는 현안 사안에 대한 경과보고를 진행했고 이어 충남도는 중분위의 결정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라도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관할권을 회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김동완 국회의원은 연육교 건설의 경제적 타당성을 언급하며 당진과 당진 평택항 간 효율적인 연결이 가능함에 따라 높은 접근성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토론자로 참가한 남북현 호원대 법경찰학부 교수는 중분위가 헌재 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오류이며 현실을 무시한 이상주의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일침했습니다. 이에 안병윤 행자부 자치행정과장은 중분위 결정에 대한 공정성 문제와 절차적 하자에 대한 지적은 대법원 소송에서 입증하면 될 것이라며 행자부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일부 당진 시민들은 평택시장과 부시장이 행자부 출신인 점, 지방자치법 개정 등의 행자부가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 18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향후 법적 공방과 판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JIB 뉴스 정성경입니다. 과거 군민회관과 도서관으로 이용되었던 당진 지역 시민회관이 약 1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건물이 낡았다는 이유로 어떠한 대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채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시민회관의 그 명칭이 부끄러울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과거 군민회관과 도서관으로 이용되었던 당진 지역 시민회관이 지난해 6월부터 약 1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시는 작년 당진도서관 이전에 따른 시민회관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부시장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갖고 청소년 수련시설로 활용하기로 결론을 내렸지만 시민회관의 문은 굳게 잠겨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 지어진 시민회관이라는 명칭이 무색할 만큼 관리가 되고 있지 않는 이곳의 전기와 수도는 끊긴 지 오래며 회관을 담당하고 있는 시청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회관 복도 쪽 성면 등의 안전상의 문제와 리모델링 비용상의 문제로 예산이 확보되면 철거를 하겠다는 뒤늦은 미봉책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를 수행할 충분한 예산 확보는 여전히 불투명해 보입니다. JIB 뉴스 신지혜입니다. 작은 마을 신평면을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지키기 위해 119 안전센터가 세워졌습니다. 각 읍면동 소방관들의 축하 속에 신평 119 안전센터 청사 준공식이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지난 19일 신평 119 안전센터 청사 준공식이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새롭게 청사가 건립된 만큼 김득곤 당진시 소방서장, 김명선 도의회 의원, 관내 인사들을 비롯해 지역 의용소방대원과 소방가족들이 참가해 센터 준공을 축하했습니다. 준공식에 앞서 청사 건립을 위해 쓴 소방대원들의 표창식과 감사패 수여가 있었고 관내 인사들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번 안전센터 준공을 통해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의 위상을 높이고 근무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양질의 소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청사 준공에는 사업비 19억 5천만 원이 투입됐으며 안전센터는 신평뿐만 아니라 우광 지역에 증가하는 소방 수요를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JIB 뉴스 정성경입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이 지역의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성장하는 단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여건상 행정적 도움이 필요하기에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 적합한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진 김홍장 시장이 중소기업의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환경 여건을 이해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소기업 TPT와 두양산업을 방문한 김홍장 시장은 공장 측의 안내를 받으며 공정 과정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제품과 중소기업에 대한 자체 브리핑 시간에서는 관심을 갖고 공장 생산품을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김 시장은 찾아가는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장단점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해 각 중소기업에 적절한 시정을 펼칠 계획입니다. JIB 뉴스 신지혜입니다. 이어서 놓치기 쉬운 당진 지역 소식입니다. 당진의 놓치기 쉬운 소식들을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시간, 당진 소식통입니다. 당진시 보건소는 지난 13일 100세 건강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생명지킴이 양성을 위해 한국형 표준 자살 예방 프로그램인 보고, 듣고, 말하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자살 예방을 위한 생명지킴이를 양성하기 위해 보건소 직원과 자살 예방에 관심 있는 시민 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당진시는 지난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보령시 소재 빛의 팰리스 리조트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 60명을 대상으로 친절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친절 교육은 민원인 응대 시 갖춰야 할 기본 역량을 키우고 각종 민원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해 친절한 민원 응대 마인드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0일 신평면 금천리에서 상추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장마기 상추 간이 비가림 설치 시범 사업에 대한 중간 평가회를 가졌습니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장마기 상추 간이 비가림 설치 시범 사업은 장마 기간 중 노지 상추가 수인성 병해와 생리 장애로 인한 상품성 하락을 막기 위해 간이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10곳의 상추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르에 구애받지 않는 다양한 공연과 전시회 등을 통해 불모지나 다름없던 당진의 문화예술 발전을 이끌어온 문예전당이 이달 31일이면 개관 10주년을 맞이합니다. 지난 2005년 건립된 문예전당은 1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공연장을 비롯해 소공연장과 전시관, 야외 공연장 등의 시설을 갖춘 당진시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시설입니다. 충남도는 제97회 전국체육대회와 제3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016년 체전준비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체전준비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본계획을 구체적으로 보면 도내에서 15년 만에 개최하는 이번 체전은 선수는 물론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문화축제로 승화시킨다는 비전을 정했습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세계적으로 미래형 작물 재배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는 식물공장 연구와 관련해 300제곱미터 규모의 자연광 병용식물공장 시험 연구동 설치를 완료하고 본격 운영에 나섰습니다. 식물공장은 광, 온도, 양액 등 재배 환경을 최적화하기 용이해 단위 면적당 높은 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고 극지방과 도시 또는 사막과 같은 극한 조건에서도 식물 재배가 가능한 시설입니다. 충남도가 환경위기 극복과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도내 연간 전기 소비량의 5%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도는 민자투자기업 유치를 통한 대규모 태양광 단지를 조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허가 신청 제출 서류 간소화와 검토 보고서 개선을 통해 처리 기간을 단축할 방침입니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도내 약수터에 대한 수질 검사 등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우선 봄철 관광객들이 관광지 약수터를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 지정 약수터 58곳을 대상으로 먹는 물 수질 기준 46개 항목과 여신이하균을 집중 검사합니다. 서산시가 운영하는 관광 여행 상품이 관광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시가 운영 중인 5개 여행 상품을 이용한 관광객이 3,09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관광객 유치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 1,296명에 비해 139% 증가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서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아침에는 충남도 일부 내륙 지역에 안개 끼는 곳 있겠는데요. 시야 확보를 위해 교통안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조금씩 구름 끼겠지만 대기질이 맑고 선선한 가운데 쾌적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충남 지역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당진 지역 최저기온 11도, 최고기온 23도 예상되고요. 아산 지역 최저기온 10도에서 시작해서 최고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천 지역 10도에서 23도 사이 분포 예상되고요. 계룡 공주 지역은 최저기온 9도에서 최고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근래 며칠간 최저기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일교차가 심해지고 있어서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서해 중부 해상의 물결은 앞바다 0.5에서 1m, 먼바다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따뜻한 정을 나누고 함께하는 행복을 만들어갑니다. 모두가 신바람 나는 희망의 2015년. 당진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도시 당진. 지역경제 활성화는 우리 모두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당진시와 함께합니다. 당진 평택항 21필지 헌법재판소가 인정했습니다. 당진시가 허가를 내준 땅과 공장이 있습니다. 입주기업의 지지가 있습니다. 당진 어민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듯 누가 봐도 당연히 당진 땅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땅을 잃지 않도록 당진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진시의회와 함께합니다.